오늘은 진나라를 멸망시킨 최악의 조고 이야기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대담하고 어처구니 없는 조고의 압박성 질문에 이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차며 점잖게 나무랐습니다. 당신 자리로 돌아가시오. 이 이사는 황제의 유언을 받들고 하늘의 명에 따를 것이오. 우리가 결정할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조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서 버리면 반역으로 몰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호해에게서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사의 마음도 철석이 아닌 이상 설득하기 나름이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조고는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의 마음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안정을 위기로 만들 수 있고 또 거꾸로 위기를 안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정과 위기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황제의 뜻을 무작정 귀중하다고만 할 수 있습니까? 조고의 회유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괜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던 이사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교활한 조고의 말놀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사의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사는 촌구석 상체 지방에 보잘것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이요. 다행히 황제께서 나를 발탁하시어 승상까지 되었고 또 제후로 봉해져 자손들이 모두 높은 자리와 넉넉한 녹봉을 받게 되었소. 이런 대접은 곧 황제께서 진나라의 존망과 안위를 신에게 부탁한다는 뜻이요. 내가 어찌 그 뜻을 저버린단 말이요? 신하된 자는 각자 자신의 직분을 지킬 뿐이니 다시는 그런 말 마시오. 이 몸을 죄인으로 만들려 하시오. 그렇다고 물러설 조고가 아니었습니다. 먹이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물었는데 놓을 리가 있겠습니까? 조고는 한술 더 떴습니다. 제가 듣기에 성인은 사물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에 따르고 시의를 쫓으며 끝을 보고 근본을 알며 나아가는 달을 보고 돌아갈 곳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물의 본질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어찌 고정불변의 법칙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어디 한 구석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이사는 근엄하게 반대의 뜻을 밝혔지만 그 말투는 이미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고는 다시 한번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위아래가 힘을 합치면 오래 갈 수 있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면 일을 하는데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습니다. 승상께서 이 몸의 계책에 따르시면 길이길이 제후의 지위를 누리고 대대로 존엄한 명예를 한 몸에 얻으실 것이며 신선의 수명을 얻고 공자나 묵자 같은 지혜도 얻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버리신다면 화가 자손에까지 미칠 것이니 이 어찌 한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처세를 잘하는 사람은 화를 복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승상,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이상의 대화는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이 남긴 사기 싫어요의 사열전 예 보이는데 야금야금 조여드는 조고의 절묘한 논리와 그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물러서는 이사의 감정 변화가 말할 수 없이 생동적입니다. 그 긴장감이란 흡사거미가 그물을 쳐서 호획한 먹잇감을 향해 다가서는 것 같았습니다. 간신조고의 언변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되었죠. 이사는 조고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끝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조고의 음모에 발을 담그고 말았습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지만 당시 이사가 어리석게 조고의 음모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중국의 역사는 물론 세계사의 상당 부분을 다시 써야 했을 것입니다. 역사는 인간의 의지와 희망만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간신히 길을 펴지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하는 것도 역사의 방향이 여러 차례 간신 때문에 그릇된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서가 일치한 조고와 이사, 그리고 호해 이 세 사람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시황제의 유서를 조작하여 호해를 태자로 삼고 부소와 몽염에게는 죽음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시황제의 가짜 유서가 맏아들 부소와 몽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유서를 본 부소는 눈물을 흘리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몽염은 자결을 거부하고 항변하다가 옥에 갇힌 다음 어쩔 수 없이 목숨을 끊었습니다. 호해 황제직위에 방해가 되는 핵심들이 다 제거되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시황제의 시체를 싣고 함양으로 돌아온 조고는 즉시 장례를 치르는 동시에 호해의 등극을 선포했습니다.
조고는 당연히 호해 등극의 공을 인정받아 일약 낭중령으로 승진하여 궁중 경비를 장악함과 동시에 호해 곁에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호해가 황제가 되자 권력에 대한 조고의 욕망과 야심도 덩달아 부풀어 올랐습니다. 조고가 구사하는 음모와 수단은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조고는 먼저 호해를 부추겨 사치와 향락, 그리고 주색에 빠져들게 했습니다. 물론 정치에서 멀어지게 하여 자신이 권력을 휘두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조고는 황제 호해의 명의를 빌려 자신에게 반대하는 충직하고 선량한 대신들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조고는 자신의 권력 가도에 우선 걸림돌이 되는 몽염과 몽씨 형제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몽이에게는 근거도 없는 모반에 누명을 씌워 자살하게 만들고 가짜 유서에 따라 투옥된 몽염도 윽박질러 독약을 마시고 죽게 했습니다. 가장 큰 위협 세력이었던 몽씨 형제를 제거한 것은 조고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대도살의 첫 단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조고의 두 번째 행보는 조정대신과 진시황의 여러 아들들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장군 풍겁과 오승상 풍거질이 조고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으며 다른 대신들도 피살되거나 쫓겨났습니다. 순식간에 진시황의 중심들은 거의 남김없이 피살되거나 제거되었습니다. 조고는 대신들을 박해하는 동시에 자신의 졸개들을 구석구석 심어두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형제인 조성에게 원래 자신의 자리였던 중거부령 자리를 넘겼고 사위 염락에게는 수도 함양의 혈령을 맡겼습니다. 기타 요직인 어사와 시중 등도 모두 조고의 패거리들로 채워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에 대한 숙청이 끝나자 조고는 진시황의 자식들이 신경에 거슬렸습니다. 자신의 권력 찬탈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향후 후환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조고의 수단은 대단히 악랄했습니다. 함양에서 호해의 형제 12명을 한꺼번에 도살했고 얼마 뒤에는 또 두현지금의 삼서성 함영시 동쪽에서 호해의 6형제와 10자매를 맷돌에 갈아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평소 행동이 착실하고 신중하기로 이름난 장 등 3명의 공자도 사람을 보내 핍박하여 자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수십 명에 이르는 진시황의 자식들이 조고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조고가 발동한 대도살의 3단계는 일시적 동맹자였던 이사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사야말로 조고가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최대의 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먼저 손을 쓰지 않았을 뿐입니다. 조고가 이사를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는 적어도 3가지 이상입니다. 첫째, 이사는 여전히 재상으로 조정대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사구정변과 관련된 음모의 진상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조고 자신을 제외하면 누가 뭐라 해도 이사였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는 날에는 조고도 무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이사는 진의 천하 통일에 가장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조정과 백성들에게 명망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는 조고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최대 약점이었습니다. 이사를 제거하지 않고는 결코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조고는 이사가 자기도 모르게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절묘하면서도 독한 수를 구사했습니다. 어느 날 조고는 완전 풀이 죽은 얼굴로 이사를 찾아와서는 다음과 같은 골맨 소리를 했습니다. 승상, 항복관 동쪽에서 도적대가 연신 일어나고 있는데 폐하께서는 인력을 동원하여 아방궁을 짓고 개나 말 따위와 같은 쓸데없는 것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제가 충고의 말씀을 올리려 해도 자리가 미천합니다. 이런 일은 승상께서 해야 하거늘 어찌 팔짱만 끼고 계십니까? 이사는 조고의 꼼수를 간파하지 못하고 조고의 말에 연신 머리를 끄덕이며 찬동을 표시했습니다. 이사가 미끼를 물었음을 확인한 조고는 이렇게 알랑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승상께서 그러하시겠다면 제가 폐하께서 한가하신 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활한 조고는 궁녀들에 휩싸여 향락에 빠져있는 호해를 방해했다가는 누구도 무사히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고는 호해를 가장 성나게 할 수 있는 때, 즉 호해가 한창 주색이나 놀이에 빠져있는 틈을 타서 이사에게 지금이 황제가 한가한 시간이니 얼른 가서 바른 말을 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한창 놀이에 빠져있는 호해에게 이사의 충고는 잔소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호해는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으나 선왕이 아끼던 중심이자 승상인 이사를 어쩌지 못하고 그냥 눌러 참았습니다. 조고는 또 한 번 호해가 궁녀들과 한창 놀고 있을 때 이사를 불러 싫은 소리를 하게 했습니다.
호해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이사가 장황하게 충고를 늘어놓고 나가자 바로 버럭 고함을 지르며 이사, 이 늙은이가 분위기도 모르고 매번 내가 한창 놀고 있을 때만 골라서 싫은 소리를 하는구나. 보아하니 내가 젊다고 나를 황제로 여기지 않는 모양이구나 라며 마구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사는 황급히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때를 놓칠 세라조고가 얼른 달려나와 호해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얄밉게도 이렇게 호해의 약을 올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부에서의 일은 승상도 거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상도 받지 못했으니 불만이 없을 수 없지요. 아마 왕 정도는 바라고 있을 거려. 지금까지 중국 최초의 통일국가 진나라를 멸망시킨 최악의 간신 조고의 악행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의 조고의 마지막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